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핵심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즉 수요자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숨이 막히죠. 읽고 싶지가 않아요.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단락단락별도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핵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책기획 전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김달원입니다. 이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관련 행정기관에서 우리 정책을 입안하거나 이 정책기획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 중에서는 또 잘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정책 수요자가 누군지, 그들의 궁금사항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핵심 내용을 담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 중에서는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쓴 문서를 가져와서 수정 보완하거나 혹은 참고할 수 있는 그 양식 혹은 형식에 준해서 내용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분들도 있죠. 자, 그분들은 이제 어쨌든 글을 주체적으로 못 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주체적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좀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요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또 행안부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이라든지 환경부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이라든지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관계부처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최근에 필수 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을 발표했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부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죠. 우리가 정책 혹은 정책 보고서 혹은 정책 기획 보고서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개념은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문서 규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살펴봤죠. 자, 그런 내용을 좀 한 문장으로 좀 표현한다면 정책 기획은 이런 거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적인 문제, 즉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 정책 의사결정권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황과 문제점을 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제시하는 게 정책 기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책 기획을 하는 혹은 집행을 하는 그 흐름을 보더라도 가장 우리가 첫 번째 하는 단계는 문제를 인식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제라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 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프로세스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절차를 개인의 문제든 공적인 문제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문제든 공적인 문제든 특히 공적인 문제일 경우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를 잘 정의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문제라는 건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 간의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든다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든지 개인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쳐야 되는데 현재 아파서 업무 몰입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그 차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 간의 차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 차이를 발견했으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 원인은 특히 20대 80관점에서 핵심 원인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해결해 나갔죠. 자, 원인이 선정되면 그 다음은 우리가 이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해결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실행력이 높고 실행했을 때 그 효과성이 높은 해결안을 선정하고 추진계획, 달리 이야기하면 실행계획 수립해서 실행을 했던 거죠. 자, 실행을 하고 나서는 모르겠다가 아니라 문제가 얼마나 해결됐는지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해결안이 얼마나 잘 추진이 됐는지 혹은 보완을 할 건 없는지 사후관리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보완을 했던 거죠. 자, 이게 이제 글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글을 쓰는 날이죠. 자, 우리가 문제 정의를 우리가 글로 쓸 때는 우리가 배경 혹은 추진 배경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배경에서는 우리가 뭘 담아야 될까요?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 간의 그 차이가 생겼습니다라는 그 내용을 찾아서 담아야 되겠죠. 물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출산 문제라고 하면 이 출산율이 떨어져서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바가 뭔지 혹은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무엇인지 그 사회 문제를 정해 준다고 하면 더 좋은 배경이 되겠죠. 자, 문제 해결에서는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 우리의 상황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원인을 현황 및 문제점이다라고 이렇게 글을 써왔던 거죠. 자, 문제를 해결할 때 세 번째 단계는 해결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대책 혹은 추진 방안 혹은 대응 방안, 결국은 뭘 구축하겠다, 실시하겠다,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서 과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추진 과제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해결안을 실행하고 평가하고 사후 관리를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글을 쓰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일을 하기 전에 쓰는 거예요. 자, 해서 대책 방안, 즉 아이디어가 성과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뭐 기타 등등이 되겠죠. 앞으로를 우리가 향후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를 우리가 계획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요 목차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고 계신다면 핵심을 담은 문서를 쓸 수 있고 인과관계, 선후관계가 성립되는 논리적인 글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내용을 보시면 정책기획보고서는 보고의 개요, 즉 목적과 배경, 필요성을 담는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정책 수단,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 혹은 뭐 건의 제안 사항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담아서 마무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목차들이 왜 구조화가 되어 있는지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요자 관점에서 그런 소통이죠. 라이팅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수요자의 궁금사항을 담는 게 글의 기본입니다. 자, 해서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동일한 목차가 나와야 됩니다. 자, 예를 든다면 정책 과제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성자의 주장은 뭐겠습니까? 학교 폭력을 건절해야 됩니다. 혹은 건절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게 작성자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수요자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글을 볼까요? 첫 번째 궁금사항은 뭘까요? 그렇죠. 왜 의제화시켰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급성과 그 문제의식을 정책 의사결정자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게 배경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회 문제를 담아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건 차이라고 그랬죠. 그 차이를 인지하고 나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느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답변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사회 문제를 담아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건 차이라고 그랬죠. 그 차이를 인지하고 나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느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답변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정책 의사결정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다음 단락을 바라볼까요?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 의사결정권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책 혹은 정책 수단,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자, 정책 의사결정권자들이 대책이나 방안 혹은 추진 과제를 듣고 나니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실행력도 높고 그 효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나면 그 다음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래, 이 아이디어가 성과로 극대화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소통 과정이죠. 그걸 우리가 글로 쓸 때는 앞으로 즉 향후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계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약하자면 이 정책기획서의 논리적 흐름은 이 행정기관에서 개입해야 될 사회 문제에 대해 사회 문제가 무엇이고 왜 해결해야 되는지 그 시급성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그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저해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담아야 하며 그 발생 원인 혹은 저해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책 의사결정권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도출하고 이런 대책이나 방안이 성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인적 자원 혹은 물적 자원, 관련 법령, 우리가 조치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혹은 협조를 끌어내야 될 건 뭐가 있는지를 담아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 더한다면 정책 수립의 목적이나 혹은 정책 효과를
표현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정책 기획서가 되겠죠. 구체적인 작성 요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작성의 숨은 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과제, 즉 무슨 이유로 보고를 하게 됐는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기획했는지, 그 심각성과 시급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부가 개입해야 될, 정부가 관여해야 될 사회 문제인지, 국정과제와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연계가 있는지, 그런 어떤 취지, 목적 지향성으로 우리가 작성한다면 설득력이 높은 배경이 되겠죠. 자, 예시를 본다면 당위성을 언급하는 배경은 설득의 구조가 상당히 탄탄해야 됩니다. 특히 관계 부처와 합동을 할 경우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관심을 유발하는 거죠. 정책을 리뷰해 주는 거죠. 보시면 국정 방향의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사회 문제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관여해야 될 사회 문제다라는 걸 언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되겠죠. 혹은 결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죠. 이렇게 3단으로 좀 구조화된 생각을 한다면 한 페이지를 쓰든 여러분들이 배경을 반 페이지로 쓰든 설득 구조화를 전개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사례는 보시면 배경에 내용이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설득의 논리를 펼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단 구조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한 페이지를 적을 건지 반 페이지를 적을 건지를 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글이라는 건 많이 쓴다라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이 쓴다라는 건 뭐예요? 작성자 입장에서 보면 핵심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즉 수요자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숨이 막히죠. 읽고 싶지가 않아요.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단락단락별도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핵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사례는 한 반 페이지 정도? 뭐 이렇게 쓸 때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구도죠. 자, 많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지만 설득의 구조가 상당히 탄탄한 사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문제를 제시하죠. 심정이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 외국인 수 추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문제를 제시하고, 자, 사실은 이 범죄 외국인 수라는 이 수치는 현황 자료에 불과합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현황이겠죠. 밝히지 말고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지속될 경우 혹은 이로 인해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심각하다. 시급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더한다면 좋은 설득의 구조가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은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죠. 상당히 목적지향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례는 약간 보완이 필요한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어떤 추이 자료, 즉 현황 자료를 제시했고, 이 저출산으로 인해 부정적인 그 파급 효과, 예를 든다면 뭐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든지, 고령화 사회 시대죠. 그에 따라서 부양 비용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어떤 사회 문제 혹은 지속될 경우에 우려되는 바를 좀 더한다면 좋은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현황 및 문제점이죠. 그래서 현황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든지, 혹은 시민들의 의식이나 인식의 어떤 문제인지, 혹은 뭐 제도적인 어떤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사례를 보시더라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뭐 정책 방안 사례입니다. 현황의 문제점을 살펴보시면 전담 수사팀의 인력이 좀 부족한지, 불법 정보 관리, 우리가 관리 감독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는 건지, 피해자 지원 체계가 좀 미흡한지,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고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러면 현황의 문제점이 제시되고 나면 정책 수단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책이나 방안이 되겠죠. 보시는 사례와 같이 권역 간 불균형 완화 정책을 마련하거나, 안전망 지원 사업을 확대하거나, 협력에 기반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거나, 이런 어떤 규제 혹은 조정 혹은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향후 계획이죠. 자, 이런 어떤 정책 수단이 성과로 거듭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향후 계획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관계부처와의 어떤 합동으로 진행되는 과제일 경우는 범정부 TF를 구성한다든지 관계기관과의 어떤 간담회, 소통, 어떻게 보면 또 이 또한 홍보와 관련된 거죠. 참여이자 홍보와 관련된 이런 간담회를 실시한다든지 필요하다면 세부 추진 과제별 이행 계획서를 따로 수립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향후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세부적인 내용이죠. 역시 다문화 가구 조기정착 지원 방안과 관련된 향후 계획을 살펴보시면 사전 준비, 즉 예를 든다면 간담회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현황을 좀 파악하겠다든지 이런 좀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좀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겠다든지 그리고 홍보용, 우리가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면 또 홍보 영상을 또 제작해서 언제까지 배포를 하겠다든지 그리고 관계기관, 여기 사례를 보면 이제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좀 진행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을 담아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본 내용은 정책 기획이 뭔지, 정책 기획의 논리적 흐름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즉 문제 해결 프로세스와 수요자 관점에서 그들의 궁금사항을 생각하고 목차를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되는지, 결국 그 목차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목차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미션 과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책기획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될 핵심 스킬을 배웠죠? 미션 과제에 잘 반영하여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